자, 구해줘 다음 주에도 우리가 수익을 찾아서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을 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섹터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짚어주실 구조대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선일 매니저님 나와 계시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순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유 매니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코로나 한 번씩 걸리셨었죠? 네. 아프셔서 한 번 쉬었었고. 예. 저는 뭐 코로나는 아닌데 갑자기 몸살이 와가지고 오늘 제가 아프네요. 그래서 두 분한테 옮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네. 제가 좀 후반영을 해요. 선반영이 아니고 후반영을 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 코로나 걸리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안 걸렸습니다. 이제 좀 그 기간 동안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예.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가 금기였는데 그 얘기하고 다음 주에 바로 걸려버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그렇습니까?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은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송유 매니저부터 사실은 네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그런 뭐 방문, 거물들의 방문을 이슈로 그런 종목들이 막 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잠잠했었고 오히려는 또 재료 소멸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주요 종목들 빼고는요. 약간 지금 차익 매물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는 MOU 정도 체결이 있었으면은 더욱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조금 눈에 띄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난한 한 주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졌다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무난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하면서 그런 대로 무난한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약간 평균적으로 무난한 장세를 예상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약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로 봐야 되는 한 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금리 인상까지 경각심이 더해지고 있는데 약간 당분간은 지금 이제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각심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경각심을 가져볼 특별한 섹터,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가 안 좋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우수수 또 무너지고 네. 그동안 올라왔었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뱅크 이런 게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금통에 앞두고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런 특정 섹터나 특징점 가진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전반적으로 다 순매도세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특히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최근에 이제 일정이 끝나면 급격하게 또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일정으로 올라갔던 급등 종목들을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하락을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뭐 반도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급격하게 빠졌었고 우리나라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실적이 잘 나오고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튀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즉 EPS는 올라가고 있는데 PER이 좀 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동종 섹터 내에서도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들 비중을 좀 확보하시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종목들 담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네. 된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오늘만 증시를 봤을 때 2477 가다가 쭉 밀려서 결국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좀 다음 주 되면은 힘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 내가 수익이 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팔아야겠다. 이런 접근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봐도 될까요?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기관이 이제 의도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이 또 미국이 옵션 만기이니까 주말을 대비해서 아마 좀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뭐 이벤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금통위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현금을 찾고 있다가 그 금액으로 다시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거의 한 9월 달에 매도 위주로 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3조 6천억 이상을 매수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뭐 조금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주도의 장이 12월 달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9월 30일부터 산타랠리를 말씀드렸는데 금년 산타랠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12월 달까지 좋은 랠리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상승에 좀 베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다음 주 인사이트 뭐 여러 가지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종목들, 섹터들 이번 주에 좀 기대할 만하게 움직여줬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지난주 구해줘 섹터 보겠습니다. 시멘트 6.99%, 해운 7.4%, 카지노 4.5%. 민소 아나운서가 가장 별점을 짜게 줬던 걸로 기억하는 해운 7.4%, 종가 기준으로도 3.8%. 송유 매니저가 SKIT 그리고 하나 더 CS 윈드 네네네. 그리고 3연타로 네네. 해운으로 세 번째 기세가 좋습니다. 요즘 연말에 원래 좀 기를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별점을 짜게 받으면 좀 잘 간 스타일이기 때문에 3주 다 짰기 때문에 잘 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짜게 주면 좋겠습니까? 뭐 꼭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랑말랑한 거 가져왔습니다. 어허,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3일 전에 대한해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은 42%, 영업이익은 43% 증가했다고 굉장히 호실적 발표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도 LNG라든가 자동차 운박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운임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6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LNG선 중심의 포트폴리오 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호황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LNG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지 않아도 성장 동력과 영업이익 확보한 종목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성공적으로 우리를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카지노 GKL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1.5%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그때 그 외국인 관광객 요런 거를 좀 기대하신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뭐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네, 맞아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중국발에서 이제 중국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된다, 아니면 또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GK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주력 고객인 이 VIP 일본 고객들, 이 고객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항공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운항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 관광객이 계속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때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확실히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추가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번 주에 다 빠져나갔는데 GK를 계속 담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실적 또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지짐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렸던 목표가까지 한번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KL 리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님 성신양회 최고가 기준으로는 괜찮은데 종가 기준으로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주 이슈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이게 벌써 이미 선반영이 돼서 별로 이게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의 지금 트레이딩 시스템이 갖추고 있고 지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자회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를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동양이 작년 12월에 6% 이상 지분 투자하면서 그게 이제 백기산지 흑기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한 3주 전부터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아주 꾸준하게 돼 있고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도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을 하고 계속 4일 동안 좀 빠지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좀 길게 호흡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조선일 매니저님은 살짝 아쉬우셔서 기가 막힌 종목을 또 들고 나오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기가 막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네. 네. 하여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 예.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은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갈 것 같다고 콕 집으셨는지 그 섹터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엔터테인먼트, 방위산업, 2차 전지. 우리 배터리 왕자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2차 전지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요거 2차 전지를 하셨다는 거는 다시 2차 전지로 매기가 쏠리겠다.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제일 뭐 가장 잘 버티고 있지 않나요? 사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성장성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사실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와 비교했을 때 성장성과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저는 1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독보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방위산업에서는 사실 이게 방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들고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주력 사업을 이제 방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위주로 좀 봐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퓨어 방산. 그렇습니다. 오호.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산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생각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4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어제죠?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3분기 실적이 4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가 3분기 실적만 8,940억 정도 나왔습니다. 역대까지 나왔던 매출 중에 가장 최대 실적인데 아마 이번에 뭐 지금 4,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방산, 2차 전지. 다음 주에는 이 세 분이 요 섹터가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부터 먼저 모셔서 엔터테인먼트 어떤 의견에서 이게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주에 좀 시멘트 섹터가 좀 못 가서 월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조정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음 주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이 예상 가이던스가 실적이 어제 발표됐는데 무려 4개 메이저 회사가 8,930억 정도 이상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태 올린 실적 중에 가장 최고의 실적인데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4개 회사입니다. 이제 하이브,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와 JYP인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여자 아이돌, 큐브도 있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4개 메이저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억 이상의 3분기 실적을 냈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활동만 하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2018년도 이전부터 이미 타 산업 간에 결정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30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네드 호텔에서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홈피트니스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피트니스 캔디라는 홈피트니스 관련 콘텐츠인데요. 핸드폰이나 또는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피트니스 관련된 거를 제공을 하는데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근력 운동이나 코어 강화, 댄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스트레칭 같은 명상해서 총 6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자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은행도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은행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요거는 이제 언제부터였냐면 금년에 8월 2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큐브,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 아이돌 있죠? 예, 저도 좋아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냐면 하나은행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글로벌 메타버스 내에 바로 더 샌드박스라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K빌리지에서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은행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관련된 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환전이라든지 금리 우대 쿠폰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은행 관련 일 중에
은행이 또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골프 등 관련 스포츠 콘텐츠도 선을 보이는데 상당히 재밌죠.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SM은 2018년도부터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남자, 여자 두 명의 모델이었었는데 여자분은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 남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그룹의 엑소의 카인데요. 현대차하고 SM 엔터테인먼트가 2018년도부터 밴 있죠, 밴. 큰 밴, 고가의 밴에 솔라티 무빙 호텔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차를 개조를 해서 거기서 휴식을 하고 뭐 음식을 먹든지 또는 잠을 잘 수 있고 특히 이제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동 중에 출연 준비 등 할 수 있는 뭐 VIP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 안에서 휴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했는데 고가의 밴을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개조를 해서 이런 활동성 있게 또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러 산업군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업종들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특이하게도 코로나 때에 음악 이용,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음악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도 발표됐던 내용들인데요. 음악 스트리밍 유료 서비스가 좀 증가를 했고요. 밑에 지금 파란 부분이 지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악 다운로드 유료 이용, 그다음에 음악 관련 온라인 동영상 관람, 그리고 오프라인 음악 공연 관람 등 총 토탈 전체 음악 감상이 36.2%였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분이 한 4 내지 5% 정도 더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특이한 거는 우리 이제 셀럽들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국내에 있는 팬들이 아마 20%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10.1%, 우리나라의 팬들이 유튜브에 아티스트의 유튜브를 봤던 게 10%인데 그 바로 뒤로 인도네시아가 9.9%로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100% 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글로벌 국가들, 모든 국가들이 다 K-팝 그리고 K 음악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좀 재미있는 게 일본은 매니아층도 많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음원으로 듣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음반, LP나 CD 같은 걸 직접 사서 소장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런 성향이 많은데 2013년도에 지금 밑에 부분이 실제적으로 CD나 LP를 샀던 거고요. 위에 부분이 바로 이제 디지털 음원을 내려받았던 건데 2013년이 8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도 현재 2019년까지도 한 76% 이상 되면서 거의 80% 가까이 CD나 LP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그룹, 메이저 회사들의 매출이 많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매니아층이 있었는데 특히 MD, 그러니까 LP나 CD를 판매가 꾸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 디지털 음원 산업이 아직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으로 CD나 LP는 판매가 되면서 디지털 분야가 더 마켓 쉐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도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요새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 얼마 전부터 계속 합종 연행을 하면서 큰 엔터 업체들이 조그마한 중소형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M&A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렸던 힌트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엔터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드릴 텐데요. 지금 엔터 대표 종목들 보면 주가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SM이라든지 뭐 JYP는 전고점 또는 연고점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저항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이브라든지 YG 같은 경우는 사실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BTS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빠졌었잖아요. 지금 가는 종목들을 보는 데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보는 게 제가 좋을까요? 보기에는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명언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고가를 내거나 강하게 움직이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유현 매니저님은 예, 일단 뭐 3분기까지는 지금 이제 콘서트 이제 객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음반 판매량도 그렇고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상대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 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게 좀 실적에 안 좋게 미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각자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은 이제 신예 그룹들이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한 17개, 그러니까 새로 나온 그룹이 있는데 보이그룹이 있는데 내년 초까지 한 17개에서 27개가 잡혀 있습니다. 벌써 이미. 굉장히 큰 공연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4, 4분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까지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아까 타 산업 간의 협업을 투자 포인트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실적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 이슈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 이제 맨 끝에 이제 M&A 이슈를 이제 이 장표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준비를 안 했는데 M&A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왜냐하면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터 산업에 굉장히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럽들의 인지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지도를 가지고 인수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여자 아이돌들 엄청 핫하잖아요. 그쵸, 송유 너무 매니저님 좋아요. 아세요? 그럼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뭐 에스파 뭐 많죠. 뭐 지금 트와이스 굉장히 핫한데 네. 엔터도 사실 이제 박재수 매니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했었고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항선에 좀 위치를 많이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대량 거래 동반돼야 되는데 모멘텀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출 규모나 3분기 실적이 직접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M&A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슈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제가 이제 끝나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별점은 몇 점을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별점 공개해 주세요. 너무 짜다. 이야. 송유 매니저님, 뭐 엔터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아니 네. 너무 짠데요. 아까 얘기할 때 틀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sek터 자체로는 좋은데 이제 지금 대부분 주가 위치가 저항선에 지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이제 대량 거래 동반되지 않으면은 돌파하기 힘들다고 판단돼서 전 단기적으로 한 개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에는 엔터 전문가 박 매니저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왜 3개 주셨을까요? 아까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개별적으로 악재가 좀 있던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거의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호재가 있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점 또는 전고점에서 지금 윗골이 달면서 저항 걸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매매 전략도 좀 타이트하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위기감을 좀 드리고자 벨 2개를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짜게 줬지만 댓글창에는 4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3분기 호실적 이야기도 있고 내년 전망도 좋다고 하니까 4개 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짜게 줬다는 거. 저 한마디만. 송 매니저님 실망이에요. 지금 짜게 주면 근데 오히려 더 잘 가잖아요. 아니, 익명으로 해야 돼요, 아까는 익명으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게 얘기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짜게 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탑픽 힌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탑픽 힌트 드리겠습니다. 타산업과 폭발적인 협업이 주목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그 종목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엔터. 제가 있었으면은 별점 뭐 5개 드렸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모셔서 다음 주에 갈 섹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위산업, 순수 방위산업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 무섭죠? 제가 방금 전에 한결 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이 전지 몰랐는데 일단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해 꾸준하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가 방위 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면은 48시간도 모자란데 오늘은 약간 성장 동력, 영업이익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매일마다 뉴스 보면서 파악을 하실 텐데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일마다 미사일 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도 안 좋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이제 방위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호실적까지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내 방산 수출액 추이인데요. 작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나와 있는데 자, 방위 산업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디테일한 부분 수치적으로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작년 제외해놓고 보면은 16억 불에서 30억 불 내외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전년과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주요 이제 방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 증가 그리고 실적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수치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얼마나 수주를 지금까지 쌓아왔는지 다음 장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72억 5천만 불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2배가 넘습니다. 무려 170억 불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1년 만에 2배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가능한 게 지금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이고 특히나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막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방산기업 실적인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3개 대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인데 자, 지금 이제 3분기까지 발표가 되었고 이제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왜 1분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지금 예를 들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지금 3기업 다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이 방산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도 골고루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1분기를 가져왔냐? 지금 2분기, 3분기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게 1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를 가져왔고요. 이 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훨씬 더 잘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매직입니다. 자, 이게 좀 매직인데 자, 방위산업 관련 주요 뉴스. 자, 한국항공우주 영업이익 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8% 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고등훈련기 그리고 경공격기 이런 수출 성과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공격기를 판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발생하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항공정비 자회사도 지금 이제 2024년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천궁 최근에 좀 수출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LIG 넥스원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또 이제 어제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뭐 K9이냐 이제 뭐 워낙에 대중적인 내용이니까 둘째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삼는 게 고등훈련기가 하나 있습니다. T-50이라고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성능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엇보다 납기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지금 중동 위주로 계속해서 수주 계약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위산업에 관련해가지고 성장 동력과 영업이익 중심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파면 팔수록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성장 동력 그리고 영업이익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하셔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한 종목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니저의 방위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왜 웃으세요? 무섭죠? 이제 별점 봐야 되는데. 네. 네. 알긴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님부터 공격 들어가시죠. 네, 아까 저한테 질문한 거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네. 다음 주 보니까 이게 그 이쪽에 예. 방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왜 갖고 나오셨어요? 아, 그렇죠. 이제 이거를 또 제가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다음 주에 이렇다 할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방산 뭡니까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은 반사이 기대감이 더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하나 진정된 게 없습니다. 진정된 게 없고 날마다 계속해서 격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요. 최근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월까지, 10월까지는 무난 상승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가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네요. 다음 네. 주는 당장 없다. 한 장 없다는 얘기네, 네. 그죠? 네, 또 딱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은 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뭐 3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수주 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K9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T5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4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네.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납기일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수주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방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댓글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번 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한 9월,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 갔다가요. 지금 이제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간 지지선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는요. 11월부터는 부클로징이라고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기관 물량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오히려 기대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별점은 몇 점 받았을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 4개 했는데 조선일 매니저님만 2개. 여기 기본 충실님이 네.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인배니까 네네. 우리 송 매니저님이 주신 거 2배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앉자마자 저한테 네. 귓속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0.5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었거든요. 이게 0.5개가 없더라고 이게, 그죠? 0.5개 있으면 0.5개 주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2배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개만 주시지. 아, 그런가요? 네, 한 개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4개나 주셨네요. 일단 방위산업을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산업 자체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섹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또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서 일단 4개를 드렸고요. 하나를 뺀 이유는 기관들 매도 물량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행인 점은 또 외국인들 매입이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장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급적인 부분만 잘 체크하면은 좋은 섹터로 보이기 때문에 4개 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댓글창에서는 조선일 매니저님 보복 별점이라고 아니,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본 충실님이 여기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기본 충실님 영웅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본 충실님 축하드리고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탑픽은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저번 주랑 힌트는 비슷합니다. 근데 수치가 보면요, 굉장히 급격화되는데 이게 21년도 영업이익입니다. 21년도에 영업이익이 580억가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증가하는 수치고요. 매년마다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의 방산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제3자로서 옆에서 별점 싸움 보니까 유치하고 재밌네요. 자,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2차 전지 프린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네, 2차 전지 좀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 성장 전망이 좋은 섹터, 그리고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하나 고르라면 사실 2차 전지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가장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2차 전지 내에서 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초연결, 초지능 이런 게 특징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미래자동차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소차까지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아직 인프라라든지 이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전기차를 따라갈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무려 1,7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는 결국 시장의 확대는 결국 기업들의 수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가 많이 진행되는 섹터는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2차전지 시장을 보면 2025년도까지 약 180조 원의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2025년도에 180조인데 급격하게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가 바로 2차전지다라는 점을 우리가 표로 볼 수도 있었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에너지 구조가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전력 생산의 한 1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는 2050년도까지 거의 뭐 50% 가까이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자, 거기다가 전기차 침투율이 사실 2017년도에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요. 10.4%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도 성장 초기 단계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을 제외하고 양극재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그중에 이제 2017년도 이후에 5년간 양극재 업체들 대표 기업들의 평균 매출 성장이 무려 27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57%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주가는 평균 약 1,300%가 올랐던 엄청난 섹터가 바로 이 2차전지 섹터였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 실제로 지금 2017년도 이후에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성장률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프로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도 리튬이온 2차전지 사업에 진출했죠. 그다음에 ESS 사업에도 진출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또 많이 쌓여있는 대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겁니다. 자, SK도 마찬가지고요. LG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대표 기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낙속결을 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배터리 업체별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죠. 수주 잔고만 보면요. 지금 CATL보다 많습니다. 엄청나죠? CATL이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1위지만 수주 잔고는 지금 LG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SK온과 삼성 SDI까지 우리나라 이 글로벌 기업이 3군데나 있죠.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그다음에 파나소닉, 그다음에 CATL, SK온, 삼성 SDI까지. 실제 지금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거지만요. 5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가 3기업이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2차전지 시장과 반도체 시장을 비교를 했는데 이미 2차전지 섹터를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계에서 벌어보이는 전망으로는 2024년도쯤, 2024년도, 2025년도쯤에는 오히려 메모리 드램 시장을 2차전지 시장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도체보다 훨씬 더 성장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2차전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특히나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표준 규격의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생산 단가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은 높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 관련된 섹터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다 원통형 배터리 지금 투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소부장에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프린스의 2차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아까 낙수 효과 때문에 2차전지 소부장이 이제 앞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부장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순서를 나열하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 셋 중에 딱 고르라면 네네. 사실 장비입니다, 저는 지금. 아, 예. 왜냐면 지연됐던 이제 수주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시. 그리고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장비 업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잖아요. 장비 업체를 좋게 보고 있지만 오늘은 근데 부품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으로는 더 좋은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궁금한 점. 단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나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얼마 전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강하게 올라가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가 요즘은 이제 수급이 많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뭐 갖고 나오신 종목이 수급이 좋나요? 가지고 나온 종목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담아서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따로 있나요? 최근에 호재랑 호재는 다 나왔잖아요, 2차 아마 전지. 전 산업 영역에서 2차 전지가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다음 주에요? 네,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항상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요? 들어올 겁니다. 네,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한 3개 정도, 별점이 3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은 몇 점을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율 매니저님 4개 반이나. 이야, 나는 하나 주더니. 또 역적인데 제가 저도 네. 이제 짜게 드리려고 봤는데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종목을 봤는데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4개 반 드렸습니다. 종목을 보고 주신 거예요? 종목 반, 섹터 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제가 역적인데 아까 한 개 드린 게 그 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음 주만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별 한 개 받은 거 평생 못 잊어먹겠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가슴에 지금 너무. 익명으로 해야 돼 이거.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도 4개나 주셨습니다. 예, 아까 지금 이제 수급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즘 이제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하고 난 이후에 많이 좀 기관 외국인 빠졌던데 지금 종목을 저도 이제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네. 굉장히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 종목이.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사실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지금 최근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크게 걱정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별점은 3개, 4개, 4개 반 굉장히 좋고요. 저는 3개를 왜 줬냐면 2차 전지 그냥 중장기적으로는 좋으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3개를 줬고 2개는 다음 주에 딱히 큰 이슈가 없으니까 2개를 뺐습니다. 짜다. 왜요? 아니 혼잣말이에요.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송율 그렇지 매니저님? 않습니다. 혼자말이나 너무 크게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다음 주부터 1개만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탑픽은 어떤 게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관련주 탑픽 힌트는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부품 공급사 선정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확정 공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세 분의 섹터, 엔터테인먼트, 방위산업, 2차 전지. 각각의 이제 포인트들 그리고 좋게 보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종목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종목을 매니저님들께서도 쓱 보시는 게 이게 섹터가 좋다고 다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가 더욱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엔터테인먼트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 SM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SM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산업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전에도 이제 2020년 이후부터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 이제 특히 이제 CJ하고 카카오의 M&A 관련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목금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사실 미리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벌써 냄새를 좀 맡고 미리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금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매수 가격은 7만 원부터 6만 8천 원 정도, 목표 가격은 8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실 SM 이수만 회장 가장 뭐 크게 엔터 쪽에서는 각광을 받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한테로 넘어가 볼까요? 방위 산업 중에서도 퓨어 방위 산업이고 아까 숫자를 보니까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좋게 보이던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매직 같은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위산업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개량된 FA50으로 안보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폴란드 군비청하고 FA50 기종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 지금 이제 5개에서 10개 국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주 관련 내용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훈련기 T50이나 FA50 같은 경우는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른 납기일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제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미 수출이 확정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추후에 추가적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도 힌트로 드렸지만은 실적 고성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583억 가량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583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막 성장세, 성장 구도에 올라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대응 드리면요, 오늘 매수가 지금 45,850원부터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근데 송미 매니저는 요 방산을 보시는 분들은 네. 뭐 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차도 팔고 거기다 수소에다가 엮였었고 또 남북 얘기 나오면은 그걸로 철도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진짜 이런 실적 보고 카이 같은 이런 종목을 보는 게 더 좋습니까? 저는 진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형차 1,000대 수출하는 효과랑 맞먹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지금 이제 아까도 실적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고 지금 이제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랑 수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항공우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차 전지 프린스. 장비가 아니라 소재 네. 쪽으로 가져오셨다 그랬나요? 부품입니다. 부품. 부품. 네. 예, 죄송합니다. 부품 탑픽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2차전지 종목 부품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알루미늄 포일 관련된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자, 일단 힌트를 잠깐 드렸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4680 배터리 부품 공급 협력사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2차전지 캔 사업은 2021년도 11월 달에 이 원통형 캔 제조사죠. MKC를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원 시스템즈가 2차전지 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형 설계부터 출고까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및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 고성장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 3,917억 원인데 2018년도 이후에 최고 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한 80% 정도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지금 대차 통계를 좀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대차 정보 수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로 인한 추가 하락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쇼커머링으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49,550원부터 48,550원 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저 동원 시스템즈 저 차트가 네. 저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저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갈 길이 많습니다. 갈 길이 많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엔터 쪽에서는 SM,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동원 시스템즈 세 분의 종목이 다음 주에 잘 갈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 세 분의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별점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 별점을 추려서 한번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정리를 하면서 세 분의 3인 3색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세 분 매니저의 헬프 섹터와 종목 그리고 별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섹터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2차 전지를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총 15점 만점에 11.5점을 받았고요. 전기차의 침투율과 2차 전지 양극재 업체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점을 포인트로 봤습니다. 배터리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했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동원 시스템즈를 꼽았습니다. 2차 전지 캔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